먼저 홍준표 후보가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하는 게 찐득이 같더라. 이제 여기 개인 감상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한마음이 돼서 단일화하면 좋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전부 한마음이 돼서 단일화하면 좋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단일화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여긴 그렇다 치고 국민의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손학규 전 의장이에요. 바른정당과 연대 논의해야 한다. 상당히 선명하게 연대와 단일화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개인이라고 입장을 말은 했지만 손학규 전 의장 정도의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승용 원내대표도 말했습니다. 연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나중에 집권하면 바른정당 등과 통합 내각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혼자서는 집권 여부의 불투명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내각은 선거 전에 발표해야 된다. 연대의 어떤 불씨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민의당의 장병환 선대위 본부장은요, 유 후보가 사퇴하면 바른정당과 자연스러운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선거대책본부장이 한 발언입니다. 국민당 내부에서도요, 한 비례대표에는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TV토론 반응이 좋지 않다. 커다란 정치적 승부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유 후보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분은 익명을 요구했지만 상당히 중량감 있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한 호남 중진 의원은요, 의석수 39석하고 지금의 국민의당 의석수하고 72석,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친 숫자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 2차원과 3차원의 문제다.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유 후보 지지율이 3% 안팎이라고 해도 단일화하게 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게 바른정당 관계자가 아니라 국민의당 관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 후보의 지지율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영원한 민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성희 위원, 지금 두 분께서는 꿈 깨라. 김병민 의원은 할 수 있다. 저도 얘기했지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정당이 살아갈 어떤 생각,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지금도 이제 두 분이 얘기하셨지만 후보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아놓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로 찐득이 했지만 뭐 까칠하고요. 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었죠. 연대냐 고대냐. 분명히 알겠습니다. 연대는 없다. 고대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강론을 주장했고, 또 이번에 TV토론 과정에서 봤지만 안철수 후보 고집 세고요. 정말 집착, 이럴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사실 그거를 자기 자신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 자신과 그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다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가 개인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어떤 미래에서 고민하는 것이 구성원과 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두 분한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사람 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당 내부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박상식 교수님, 정치 전문가시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안철수 단일 카드로서는 힘들다라는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이번 선거판은 처음부터 제3지대란과 연대론, 그래서 지금도요, 현재 선거판에서 이 후보 단일화가 마지막 최대 변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단일화가 되려면 서로 생각이 이념이 같으면 단일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야권연대 같이. 아니면 서로 합치면 이긴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믿을 만한 지지세가 아니단 말이죠. 과거에 정몽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대했던 것은 이념이 달라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게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찬성표를 보내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어제
바른정당에서의 의총이라는 것은 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 후보 말한테 잠깐 서봐가지고 계속 달릴래 내릴래 계속 달려가라. 이게 정말 당의 어떤 이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예. 그 말밖에 못하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끼리 못하니까 우리 해외 여행을 가자. 예. 그러면 유럽을 갈까 미국을 갈까 홍유로 갈까 안유로 갈까,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명 다 합쳐가지고 우리 우주여행 가자, 그냥 달나라 가자, 이 식으로 안을 툭 던져놓은 것이 뭐냐면은 안철수와 우리 후보와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합치는 걸로 가자. 이게 과연 구체적인 방안 제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바른정당이라는 것은 하나 굳이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판에 단일화는 불가피한데 그것을 꺼낸 것이 바른정당의 의총이었다는 것은 의미 있을지 몰라도 현재 현실성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달랄하다. 예, 달랄하다. 달랄하다.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갈 수 있겠느냐. 그게 과연 대안 제시냐 볼 수 있냐 이거죠. 요즘은 달까지 로켓 타고 가기도 한다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김병민 의원님, 네. 이 네 분의 의견은 김병민 틀렸다요. 네. 뭐 정치는 100%도 없고 0%도 예. 없고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점치는 거고요. 어저께 바른정당의 의총에서 흥미로운 대목 하나는 여지까지는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를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게 평가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친박 청산이 없이는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비류가 왜 변했냐면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지 못했던 리더십의 문제에 천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른정당 내에서는 크게 3가지 기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끝까지 가자라는 기류가 있고요. 하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기류. 마지막은 국민의당과 함께 새로운 정권 창출에 노력해야 된다는 3가지 기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일단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둘만 손을 합쳐서는 집권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친박 청산도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과제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불안한 안보 정세에 맞설 수 있는 정당 간의 연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사실 던진 겁니다. 여기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화답을 해서 같이 가면은 말 그대로 양자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윤태권 시장님 같은 경우는 후보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고, 유승민 후보도 여지까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죠.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반면에 당 내에 있는 일부 의원들의 기류는 또 다른 의견들이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안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걸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만약에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묻게 되죠? 그 책임은 누가 묻게 되냐? 아마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결국은 선거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정치 개편의 문제까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끝까지 나몰라라고서는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 최소한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의 흐름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바로 29일, 30일에 투표용지 인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한 이틀 정도 기간 동안 엄청난 정치판의 변화의 흐름들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좀 조금 압박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잡고 싶은 게 예, 아니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후보 당신 때문에 당신만 믿고 갔다가 네. 선거표에서 우리 정당 다 공중분해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압박을 이런 한다는 식의 건데, 압박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게 가정을 하는 안철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런 압박이 이루어질 거다. 보세요. 제가 가정하는 예. 걸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호남의 지지세를 갖고 있고,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나온 의원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후에 국민의당이 향후 행보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녹록치 않은 길들이 존재할 겁니다. 예. 오히려 그 과정에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강건한 야당으로서의 보수정당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국민의당이랑 손을 잡았다가 선거에 참패하게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의 기치를 갖고 가게 되고 바른정당도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당의 연대를 통해서 통 크게 단일화하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각 정당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